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부업으로 화장품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나의 본업을 버리기까지는 좀 망설이다 보니까 부업처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시간, 물질, 에너지가 부족한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먼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본업이 되기까지 이 브랜드를 성장을 시키셔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바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B2B 해외 수출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B2C로 좀 뾰족하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든 인플루언서 시딩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든 우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B2B, B2C 둘 다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스텝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SKU를 좀 적게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걸 먼저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해보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큐텐, 미국 아마존, 동남아시아의 쇼피나 라자다 같은 곳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업로드만 한다고 해서 제품이 팔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케팅이라든지 인플루언서 시딩이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뾰족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마케팅 하나도 없이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판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팔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인플루언서 시딩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제 플랫폼에서 배너 광고라든지 SEO 최적화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B2C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B2C 같은 경우에는 SKU가 좀 적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공동구매로 판매를 하는 거. 공동구매는 많은 다양한 SKU를 다 판매를 하지 않고 한두 개 정도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매로 판매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혹은 자사몰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파는데 그때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SKU가 좀 적을수록 마케팅을 해왔을 때 구매 전환율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는 작업을 많이 선호하시는 방향성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수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어떻게 만들지? 기획단부터 되게 망설여질 수 있을 텐데요. 내가 타겟팅을 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시장 조사를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친분이 있는 바이어분이 있다면 바이어분한테 어떤 제품을 만들면 너가 구매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면 거기에 친구분이 있다면 그런 친구분한테 물어보는 거. 혹은 챗GPT나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팅이 딱 맞는 그런 제품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셀렉을 하는 건데요.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수출을 메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SKU를 좀 많이 해가지고 B2B로 유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SKU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B2B를 메인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SKU 제품의 수가 4개에서 6개 정도는 있으셔야 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드럭스토어 같은 데로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박람회라든지 국내 해외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박람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파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장품이니까 성분만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 마케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유통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급가로 세팅을 해야 되고 속가는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업으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시더라도 차근차근히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파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대표자의 개인 브랜딩입니다. 사실 브랜딩 중에서도 대표자 마케팅처럼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물드림이나 예플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각의 계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업을 하게 되시면 이제 본업으로 옮기기까지 어떤 과정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량의 SKU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수출이라든지 B2B로 영역을 넘어가셔야지만이 대량으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서 월요일마다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수요일마다 선별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통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놀러 오셔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업을 하시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이 화장품 창업을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